그럼 당시 일반적인 사대부 집안의 분위기와 달리 실용적인 것을 중시하는 서유구 선생의 집안 풍토가 만든 영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유구 선생님의 일생과 임원경제지 16개 파트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정조지는 아까 솥과 도마를 하는 일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조지 안에는 좀 더 자세히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야 본론으로 이제 서서히 진입하고 네,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정조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정조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이라는 것은 솥을 이야기합니다. 솥. 조는 도마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정조지라고 하면 솥과 도마로 이제 하는 일에 대한 기록 뭐 이런 이야기고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리책이라는 거예요. 요리책이라는 건데 서유구 선생이 정조지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본인이 그 이전에 지었던 옹치잡지라는 요리책을 아주 근간으로 삼아서 정조지를 집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옹치잡지라는 이야기에서 옹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밥이라는 뜻이고 치라는 이야기는 뭐 술밥 뭐 이런 내용이라서 사실 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밥과 술에 대한 기록 혹은 옹과 치를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요리, 조리 뭐 이런 뜻이거든요. 뭐 요리책, 조리책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옹치잡지는. 근데 정조지는 솥과 도마와 관련된 기록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조지가 지금으로 치면 상당히 좀 더 모던한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 얘기가 나와서 다른 이제 책 제목들도 요리책 제목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정조지로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음식디미방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장씨 부인이 쓰신 음식디미방은 한자로 보면 음식지미방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지미, 맛을 알 수 있는, 맛을 알려주는 그런 레시피, 방도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 제목을 다른 제목, 같은 책을 지칭하는 다른 제목으로 규곤시의방이라고도 해요. 규곤시의방은 그러니까 그 장씨 부인의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붙여준 그런 이름이겠죠. 규곤이라는 말은 규합, 앞에서 이야기했던 규합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여성들이 이제 주거하는 생활하는 공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규곤, 규합 뭐 이런 말은 같은 말이고 시의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데 시의는 뭐냐 하면 시는 이 시자입니다. 이것 영어로 하면 this 뭐 it 뭐 이런 건데 이것을 의논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잖아요. 이것을 의논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규곤, 여성들의 영역에서 혹은 여성들이 의논해야 할 것들에 대한 방법, 레시피를 모아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돌려서 이야기한 거죠. 요리집이라는 말을. 그래서 음식디미방이라고 만약에 딱 제목을 붙였으면 이거는 성별과 무관한 거죠. 보편적인 내용이고 규곤시의방이라고 만약 이걸 해버리면 요거는 여성들 일이야 라고 딱 이렇게 규정해서 이제 책 제목을 달아놓은 거죠. 뒤에 후대에 가면 뭐 주식시의 뭐 이런 책도 있고 한데 요 시의라는 말이 나온 이제 출전은 옛날 이제 육경 중에서 시경에 나옵니다. 그 시경에. 그 시경에 보면은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여자아이를 뭐 어떻게 키워가지고 자기 주장을 오롯이 하는 것이 없이 오로지 주식, 술과 음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만 의론을
하니까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가를 않는구나 이런 뜻으로 해서 요 음식과 술을 여성들의 일로 딱 규정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시경에서는. 네, 그걸 따와서 이렇게 책 제목으로 내세워 놓은 거죠. 네. 예. 그에 비해서 정조지, 옹치잡지 이런 제목은 남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목인 거죠. 네. 예. 그 다음 이제 산림경제나 임원경제지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임원경제지 안에 정조지라는 네. 책이 들어가 있고 산림경제 안에도 정조지에 해당되는 음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산림경제나 임원경제지나 둘 다 산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임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네. 있지 않습니까? 산림이나 임원은 둘 다 시골, 네. 농촌 이런 걸 지칭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경제라는 말은 공통이 되는데 네. 여기서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산림이라는 말은 사림이라는 말하고 대비되는 말이거든요. 산림이라는 말은 선비인데 벼슬 자리에 나가지 않고 지금 벼슬이 없는 상태의 시골에 거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 거고 사림은 벼슬 자리에 나가서 국가에서 쓰임을 받아서 관리로서 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산림 경제는 선비인데 벼슬 하지 않을 때의 경제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록 혹은 임원 경제도 벼슬살이 하고 있지 않을 때 임원에 있을 때 경제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둘이 통하기는 한데 약간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그런 해석이 둘 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장님 여기 보시면 제가 정조를 사진을 이제 4장을 들고 왔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제기로 쓰이는 것하고 조리 도구로 쓰이는 건 명확히 구분이 되시죠? 딱 보면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림,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솥단지 우리가 밥하고 국 끓이고 하는 솥이고 위에 있는 게 이제 도마란 말이죠. 근데 도마인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기조자, 제기로 쓰이는 것하고 왼쪽에 있는 도마하고 사실 모양으로 보면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한 거죠. 맞습니다. 사각으로 되어 있는 나무 판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대고 있다는 측면에서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조라는 것은 이 조리 도구로서의 솥과 도마 그리고 재물을 담는 제사 때 재물을 담는 제기로서의 정과 조 요게 다 어우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식을 다루고 있는 정조지이지만 이 정조지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을 살찌우고 키를 크게 하고 에너지를 주는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에서 신과 만나듯이 우리의 혈을 길러주고 우리의 심성을 길러주고 어머니로부터 혹은 부인으로부터 받는 밥상 혹은 내가 직접 차려 먹는 이 밥상으로부터 나의 어떤 인간성을 고양시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정조지에 있다는 걸 저 두 글자로서 또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을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지가 정조, 솥과 도마라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조지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우리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식생활, 조리, 음식 이런 것들을 오롯이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정조지라는 것은 서희군 선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옹치잡지라는 요리책,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레시피들, 조리법, 그 음식들을 기록한 그 책에다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조리법,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식재료
이런 것들을 다 도입해서 그 중에서 우리 식생활을 좀 더 살찌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까지 외국의 문헌들에서 인용해서 살찌워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놓은 게 정조지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당시 서유 선생이 살 당시 우리의 식생활의 모습을 그냥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우리 식생활을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설계도, 청사진을 보여준다고 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당시 우리 조상들의 식생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평면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저기 뭐 서양이나 네. 아니면 중앙아시아, 뭐 인도 뭐 이런 쪽의 음식까지도 다 여기에 정조지라는 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조지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네. 그리고 서양 여러 나라 그리고 아시아 여러 제국들까지도 일정 정도 담고 있는 그렇습니까? 그런 요리책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살짝 정리하면서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 네, 그러시죠. 이 식감 차려부터 시작해서 절식지류까지가 쭉 11가지 파트로 정조지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식감 차려는 이 음식의 근본이고 식재료이기 때문에 네, 네.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온배지류의 술 그리고 절식지류의 절식은 말단 네. 끝부분이고 아주 그리고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화. 그러시구나.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조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임원 16지가 제일 첫 번째 볼리지라고 하는 곡물농사로 시작되잖아요. 네. 볼리지, 맞습니다. 근본 본자에 네. 이올리자. 네. 그게 근본이고 네. 제일 마지막 16번째 지가 뭐로 끝나냐면 예규지로 끝나거든요. 네, 네. 그 예규지는 상업이고 말단이에요. 말단. 네. 말단.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말단으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의 말단은 생산물들을 전국 방방곡 필요한 모든 곳에 보내준다는 의미에서 예규지고 상업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제일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음식, 식재료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그렇죠. 유통이나 물류가 안 되니까 네. 상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사태도 경험하고 네, 그런 어려움을 거잖아요.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어려움을 덜 겪고 있지만 미국이나 뭐 이런 좀 심한 나라에서는 네. 뭐 시장, 마트 이런 곳이 막 동나기도 하고 네, 그런 걸 맞습니다.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근본과 말단으로 이어지는 이 정조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어질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정조지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간략하게 이제 보고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총 11가지로 이루어져 네. 있고 제일 첫 번째는 식감입니다. 식감, 동의보감, 명심보감 이런 거 네.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식감은 음식에 있어서 동의보감과 같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음식 식재료를 대부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식 식재료는 물부터 시작해서 조미료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물부터 조미료까지 쭉 이어진 그 음식 식재료를 가지고 2번 취류부터 시작해서 11번 절식까지 쭉 음식을 해서 이제 절기게 되겠죠. 네. 2번 취류는 밥과 떡 종류고 네, 네. 3번 전어는 죽과 조청과 엿 이런 종류. 전어라는 말은 고온다는 얘기입니다. 아, 고운다. 네. 죽을 쓰고 네. 엿을 고우고 네. 하는 그런 측면이고 구면지류는 미숫가루나 국수, 만두 이런 음식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구가 말린 밥 구라고 해서 미숫가루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음청지류는 음료 종류, 네. 과정지류는 우리말로 과줄이라고 해서 네. 뭐 과일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디저트 종류, 네. 과일을 뭐 꿀에 꿀에 졸였냐, 네. 아니면 설탕에 절였냐, 네. 아니면 말렸냐, 구웠냐, 뭐 혹은 뭐 과일을 법제했느냐, 네. 뭐 이런 종류들 그리고 점과 산자, 뭐 유과
뭐 이런 네. 종류들이 네, 이제 네. 들어가 네. 있고요. 교여지류는 채소 음식입니다. 채소 음식들. 네. 그다음 할팽지류는 고기나 생선 이런 종류들을 어떻게 가르고 삶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것인가 이런 거고, 미료지류는 조미료 종류입니다. 네. 네. 첨가되죠. 네. 조미료 종류에 여기에는 소금부터 시작해서 양념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술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저 제일 위에 식감차료에서는 술이 식감차료 안에 양념류, 조미료 파트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네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온배지류라고 해서 술을 미료지류에서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배치를 해 뒀거든요. 따로 배치해 둔 거는 온배지류의 술이 워낙 종류가 많아요. 네. 167종류, 296가지 양조 레시피가 들어가 있고, 진짜 또 많네요. 독립적으로 우리가 술과 음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음식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술이 네. 큰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지만 실은 술은 조미료 파트로 분류될 수 있는 거다, 근본적으로 네. 봤을 때. 음식의 맛을 조화시키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밥상에서 음식을 서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미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궁합이 잘 맞는 거군요. 네. 네. 궁합이 잘 맞도록 조절하는 그런 조미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식지류에서 세시 음식을 이제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조지의 음식 파트에 들어가서 음식 종류들을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감 자료에서는 음식 재료들을 다 살펴본다고 했는데, 어떤 틀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냐면 한의학적인 지식을 기본으로 해요. 요즘 우리가 음식 재료 살펴봤을 때는 열량이 어떻게 되고,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함유가 어떻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저 당시에는 본초학이라고 해서 한의학에서 식재료나 약재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어떤 구조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맛은 어떻고, 성질은 어떻고, 독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종류들이죠. 그 다음 살펴보시면 이제 희류지류라고 해서 익히거나 찌는 음식이라고 해서 밥과 떡 종류죠. 저희들이 뭐 연구소에서나 밖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밥과 떡 종류들을 재현해 보기도 하고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기도 했는데, 임원경제지 정조지의 밥 치류지류 파트의 이제 중요한 특징은 정말 기본적인 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보통 요리 책에는 그건 다 알겠지 하고 기록을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서기 선생은 그걸 기록을 합니다. 밥 물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인가. 여기 솥에다가 쌀을 씻어서 깨끗한 쌀을 넣고 물을 부은 다음에 밥물을 어떻게 잡죠? 원장님? 손등으로도 그렇죠. 잡죠. 손등을 딱 이렇게 해서 손등까지 이렇게 오는 걸 기준으로 잡죠. 그게 정확하게 정조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질게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되게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밥을 되게 할 때는 불을 처음부터 끝까지 센 불로 그냥 쫙 해서 밥을 하는 거고, 질게 할 때는 밥이 익을 때쯤 불을 살짝 뺐다가 뜸을 들여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불을 넣어서 이렇게 끓이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 다음 전호지류는 이제 달이거나 고는 음식이라고 해서 죽과 조청과 엿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집에서 자주 해먹는 저기 방풍죽 뭐 이런 레시피도 좋아하고, 마죽 이런 레시피도 뭐 상당히 좋아해서 많이들 해먹고 하고,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제 흰 쌀죽이죠. 맵쌀로 한 그런 죽도 이제 많이 해먹는데, 죽 쓰는 방법도 보면 현대 우리가 죽 쓰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정조지에서도 죽 쓰는 방법이 나와서 매우 흥미롭게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까 갱미죽 얘기를 했지만, 갱미죽을 그냥 딱 먹는 것도 좋지만 좋은 간장을 갱미죽 위에
한 티스푼, 뭐 네. 두 티스푼 정도 딱 해서 이렇게 간을 맞춰서 먹었을 때 그 느끼는 그 감동. 이거는 거의 자주 아프고 싶을 정도로. 아프면 옛날에 어머님이 죽을 끓여주시고 네. 뭐 했던 그런 네. 기억도 있고 해서 네. 그런 것도 생각날 정도로 좋은 레시피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구면 재료는 미숫가루나 국수, 만두 뭐 이런 종류가 되겠죠. 이 그림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산딸기가 있고 그다음 국수가 있고 가운데 보면은 뭐 산딸기를 찧어 가지고 떡처럼 만들어서 놓은 것 같은 그런 형상이죠. 예. 저게 이제 복분자초라고 해서 복분자를 저렇게 찧어서 말려가지고 가루 낸 다음에 꿀물에 타서 먹는 미숫가루죠. 네. 요즘 미숫가루 하면 곡물가루가 꼭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옛날 분들은 곡물이 안 들어가는 저런 식의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많이 해 드셨습니다. 네. 서유구 선생은 복분자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복분자의 8가지 기특한 점 뭐 이런 것도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첫 번째 보면은 꽃이 하얗고 열매가 빨간 게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저기 그 화단에 심으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복분자 미숫가루를 해서 만들어 먹으면 너무 이제 시원하고 좋다. 제사상에 올리면 또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냐. 그러네요. 그런 것도 있고 꽃이 일찍 피기 때문에 일찍 꽃을 그리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좋고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어디든지 심어도 잘 자란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나.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했고 또 마지막으로 8번째 약재로서도 너무 좋다. 훌륭한. 남자한테도 좋고 여자한테도 좋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8가지를 말씀드리냐면 서유구 선생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쪼개져 있던 지식을 이런 식으로 하나로 쫙 모아서 복분자는 이런 것이다라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줘요. 네.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 임원경제지의 방식이고 당시를 살았던 선비들의 사회적인 역할이고 그들이 삶을 사는 방식인 거죠. 그 당시에는 선비란 무엇인가라고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선비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 만물 척척 박사. 사방에 어떤 질문이나 어떤 적이 달려들어도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실제로도 그러죠. 선비는 무조건 문물을 겸비해야 되죠. 활도 쏠 줄 알아야 되고 말도 탈 줄 알아야 되고 칼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의병장이 되어서 대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픈 사람이 생기면 치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유의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선비들의 지식인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음청지류는 음료 종류인데요. 네. 음료 종류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시피가 율추숙수라고 해서 그게 뭔가요? 밤송이를 끓여서 먹는 그런 음료입니다. 매우 현대적인 기름지고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음료라는 것만 언급해 드리고 고려시대의 궁중에서 각종 향신료와 고기를 많이 드셨던 왕족에게도 매우 유용했던 효험이 좋았던 음료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유구 선생은 저희 여러 가지 레시피를 창안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꿀수박이라고 해서 이 수박 안에 꿀이나 계피가루나 후춧가루 이런 거를 흡수시킨 다음에 얘를 24시간 동안 중탕해서 다시 얘를 식혀서 먹는 이런 레시피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박을 조리해서 먹으면 수박이 너무 찬 성질 때문에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쉽게 맞습니다. 시원하게 잘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로는 금창일법이라고 해서 지금 네.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창안해 보겠다. 레시피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걸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유구 선생이 창안 레시피로는 곶감 만들기 레시피도 있는데요. 네. 이 곶감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감을 말려서 만드는 곶감이 아니라 네. 홍시를 씨나 껍질은 제거하고 네. 그 홍시를 가지고 뭐 꿀이나 계피가루, 산초가루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틀에다가 네. 요런 틀에다가 굳혀 가지고 잘라서 시상이 앉을 때까지 이렇게 말린 다음에 먹는 거예요. 약간 좀 가공이 들어간 네. 이런 곶감 레시피도 이제 만드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교여지류는 여러 가지 채소를 가지고 하는 음식인데요. 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채소 요리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소를 어디다가 절인다든가. 네. 옛날 사람들이 채소를 절인다고 하는 것은 소금이나 술찌개미에 네. 절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네. 절인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채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국 종류. 네. 채소를 삶는 법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보면 이거 국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레시피들도 있고 뭐 지지고 볶고 채소를 말리고 굽고 혹은 가루내서 묵 형태로 만든다거나 콩을 가루내서 묵 형태로 만든다거나 네. 뭐 청포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종류들도 교여지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 교여지류에 제가 매우 사랑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네. 자잡채라는 데를 보면 채소를 삶거나 데치는 방법이 자잡채거든요. 이 부분에 보면 관장님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난자숙잡. 네. 난자숙잡. 예. 네. 소옹도혈. 소옹도혈. 난자숙잡이라는 것은 문드러지게 삶고 익도록 데친다 이런 거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우리는 채소를 데치거나 삶거나 뭐 볶거나 튀기거나 하지 않고 네. 그냥 생으로도 많이 먹죠. 먹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가공을 거치지 않고 채소를 먹는 건 거의 드물어요. 네. 그러니까 채소는 문드러지게 삶고 익도록 데쳐야 한다는 네. 요 채소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먹는가에 대한 거고 그다음 문구는 채소의 효능, 효험, 네. 좋은 점인 거죠. 막힌 것을 소통시키고 혈액을 돌게 한다. 소옹도혈의 측면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네. 채소가 이렇게 좋다. 그렇군요. 요리를 직접 할 레시피이기도 한데요. 네. 양재갱이라고. 오늘 보여주실 레시피군요. 예. 네. 소루쟁이 청어국 뭐 이런 레시피입니다. 제가 여기 임원경대 정조지에서 발견했던 레시피 중에서 매우 사랑하는 레시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뭐 산으로 들로 약간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이 소루쟁이, 소리쟁이라고도 하고 이 채소에 청어를 가지고 국을 끓여서 이제 먹는 그런 방법이 수록되어 있어서 매우 사랑하는 레시피입니다. 팔팽지류에 들어가면 고기와 해산물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먹을 것인가. 가를 할자에 삶을 팽자거든요. 할팽. 국으로 먹을 것인가, 구이로 먹을 것인가, 회로 먹을 것인가, 포로 말려서 먹을 것인가, 아니면 젓갈을 담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절이고 향신료를 취해서 먹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할팽지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생선이나 고기를 절여서 저장하는 방법을 서유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왜 고기를 절여서 저장해야 되냐, 왜 절여서 저장해야 될까요? 글쎄요. 오래 먹을 수 있게. 그렇죠. 오래 먹을 수 있죠. 그러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절여서 저장해서 오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어도 네. 저장해 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생선을 먹고 싶을 때마다 얘들을 살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동물을 조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방법을 중시하셨던 거예요. 아,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 네. 이 조선시대 선비들은 사실 동물들을 사랑하는 측면 혹은 새끼들이 어미젖을 먹지 못하고 우유를 생산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측면. 그리고 우리가 먹을 때마다 얘를 도살해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점은 지금도 우리가 좀 새겨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하는 측면입니다. 네. 그다음 미료주유는 양념 조미료 네. 종류고 네. 지금 우리가 매우 주목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네. 네, 뭐 맞습니다. 된장, 네. 고추장, 간장, 뭐 식초 네.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게 되는 여러 가지 조미료 종류들은 지금 현대인들이 새롭게 눈을 뜨는 네. 그런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은 연꽃 식초라고 해서 연꽃 식초를 위해서 따로 이제 거기 누룩도 만들고 그 누룩을 이용해서 연꽃 식초 만드는 사진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저기 미료재료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것 중에 하나가 손꼽히는 게 이제 장이죠, 장. 네. 장에는 뭐 간장,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네. 장에 있어서 서구 선생이 장 총론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꼭 이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은 음식에 있어서 장수와 같다. 장군과 같다. 병사들을 네. 네. 병사들을 인솔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장수와 같다. 네. 음식의 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유비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식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식초는 또 음식의 독을 조치하는 역할이 있어서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네. 우리나라 이제 몇 년 묵은 그런 콩장이 거의 뭐 세계 최고다. 그런 말씀도 이제 해주고 계시죠. 매우 힘이 되는 그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네. 서희구 선생이 매우 비판적인 지식인이라서 음식이나 의복이나 아니면 뭐 건축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 왜 이러냐. 네. 네. 길산이 왜 이 모양이냐. 생산력이 왜 이렇게 딸리냐. 우리나라 건축이 왜 이러냐. 집이라고 들어 앉아 있는데 왜 먼지가 막 들어오고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장이 최고다. 이런 힘이 되는 말씀도 이제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제 지금에 와서는 저희 장이 세계적으로 이제 또 많이 인기가 있죠. 네. 네. 그다음 이제 온배지류라고 해서 술 종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술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항상 즐겨. 주로 어떤 주종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소주, 맥주. 네. 소주, 맥주. 네. 예. 보통 이제 소주, 맥주 이런 것이 네. 가장 이제 일반적인 주종인데 네. 저는 이제 임원경제지 정조지를 이제 번역하면서 네. 아주 이제 부위주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많이 빚어왔고 가장 우리 조상들이 사랑했던 술에 푹 빠져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푹 빠졌다는 게 제가 많이 빚어서 많이 먹는다기보다 네.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시고 또 시음하고 널리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그런 술이 생겨서 온배주에 대한 애정도 또 남다른 편입니다. 오늘도 그럼 보여주실 거죠? 네. 이따 음식을 하고 그 음식들을 술과 함께 곁들여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로 빚는 술은 부위주인데요. 네. 부위주는 뜰 부자에 개미의 그리고 술 주자입니다. 저기 개미의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느냐 하면 예. 이 찹쌀로 고두밥, 지혜밥을 짓고 네. 네. 그리고 물을 끓여서 식히고 그리고 누룩하고 섞어서 술을 빚으면 그 쌀알이 이제 동동 뜬단 말이죠. 네. 그 쌀알이 동동 뜨는 모양이 꼭 어떻게 보면 이제 구더기가 이렇게 하얀 구더기가 이렇게 동동동동 떠 있는 모양하고 같다는 거죠. 네. 그 떠 있는 구더기 모양을 술구더기라고 해요. 술구더기. 네. 표준말입니다. 네. 그리고 걔를 한자로 부의라고 하죠. 부의. 그래서 이 술을 부의주라고 하는데 이 정조지에서는 청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술까지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정조지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네. 네. 이 음식들은 사실 평소에 먹는 그런 음식들, 일상생활에서 먹는 그런 음식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 11번에 나오는 절식지류는 그 일상에서 좀 탈피해서 식생활에 좀 리듬감을 부여해주는 삶의 어떤 독특한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절식지류에 넣어 놓은 거죠. 네. 정월 초하루 설날에는 우리가 뭘 먹습니까? 떡국을 먹죠. 동짓날에는 뭘 먹죠? 팥죽을 먹죠. 그렇죠. 네. 그런 음식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절식지류인데 사실 그런 잘 아는 것들만 우리가 알지. 그렇죠. 조금만 좀 넘어가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6월 유두에 먹는 뭐 과사두, 오이만두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다 망라해서 서유구 선생이 소개를 해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떡국을 서유구 선생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권모병이라고. 권모. 권모술수 할 때 그 권모. 우리가 떡국떡을 보통 뭐라고 그러죠? 가래떡? 가래떡이라고 그러죠. 가래떡. 근데 권모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 계략으로 번역을 해요. 계략떡, 계략떡, 가래떡. 가래떡을 우리말 한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권모병이라고 쓴 거예요. 그걸 읽을 때는 가래떡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권모병이라고 써놓고는. 박사님, 지금까지 서유구 선생님의 삶과 임원경제지, 특히 정조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200년 전의 기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동떨어진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마지막으로 임원경제지가 현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리고 한식의 관점에서 임원경제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 나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조지라는 걸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식감 차려를 통해서는 우리가 뭔가 좀 알고 먹자.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그 자세한 구체적인 특성들을 알고 먹자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취류지류에서는 우리는 밥 잘 짓는 민족이다. 그 밥을 절대로 잊지 말자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밥은 당연히 떡도 이제 포함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전어지류에서는 건강한 축상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죽의 아름다움과 죽의 편리함과 죽의 어떤 건강함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절대로 잊었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음청지류에서는 발효음료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커피만 알고 간편한 음료만 아는데 정말 우리 차, 그 찻잎 우려 먹는 그 차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쉽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도들을 강구할 수 있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좋은 차들이 우리의 좋은 차들이 많죠. 그렇죠. 정말 한식문화관에서도 그런 뭐 술이나 좋은 차 이런 것들도 잘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지류에서는 꿀과 설탕에 대한 재발견. 우리가 꿀과 설탕 하면은 사실 지금 현재 식생활에서 죽일론,
네. 좀 멀리 해야 될까? 맞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서희구 선생이 어떤 방식으로 정조지에서 꿀과 설탕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과일과는 어떤 식으로 만났는지 네. 그런 걸 살펴보면서 좀 거기에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 네. 좀 친해질 필요가 있다. 잘 알면 잘 이용하고 잘 친해지고 잘 먹을 수 있고 건강을 네. 유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교여지류는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먹는 민족이고 네. 세계에서 가장 채소를 잘 이용하고 네. 이용해 왔고 앞으로도 더 발전적으로 이용해야 할 방안들은 정조지를 바탕으로 수없이 네. 더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 할팽지류를 떠올려 보면 네. 고기와 생선이잖아요. 네. 어류와 육류에 대해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소비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방식이 과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지 우리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하고 있는지 네. 예. 그리고 조리 방법은 요러요러한 방법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정조지를 통해서 고민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미료지류를 통해서는 맛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미료지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멋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미료를 밀당 없이 네. 무조건 때려 붓는다고 해서 음식이 맛있어지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이 네. 조미료를 맛을 내기 위해서 음식에 투입하고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멋을 알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맛이 멋과 결합할 때 진정한 조미료 역할을 살릴 수 있는 거고 네. 그러할 때만 조미료가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미료지류에서는 우리가 맛보다도 네. 멋을 한 번 더 되살려서 네. 접근해 갈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온배지류는 정말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술이잖아요. 술. 네. 맞습니다. 술은 사실 우리가 취하려고도 마시지만 취해 살려고 술 마시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깨어 있으려고 술을 마시는 거고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누군가 만남을 갖고 그 만남을 통해서 뭔가 일을 도모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 술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고 그리고 절식지류의 절식을 통해서 세시 음식을 통해서 리듬감을 잃지 않는 네. 그런 생활을 유지한다면 정조지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네. 크게 위태로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조지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각각 11가지 파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정조지에서는 정조라는 제기에서 식기로의 전환을 우리가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봉제사 접빈객의 의례 중심의 음식에서 음식 그 자체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봤고 그렇죠. 그리고 관계의 사회인 조선 사회에서 인간 그 자체를 살필 줄 아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으로의 현대로의 이제 전이도 맛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시대 혹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했던 음식 공부가 아니고 참 네. 마음 공부. 마음을 어떻게 다잡을 것인가. 조선 성리학의 그 끊임없는 질문이고 끝없는 주제. 네. 그 마음 공부에서 우리는 음식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네.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주제에서 음식이라는 눈에 보이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네. 이 음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림의 길 그냥 우리 부엌 살림, 음식 살림
이 살림이 아니라 임원 경제지가 모두 포괄하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건강, 우리 마을의 건강, 우리나라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살림까지도 음식을 중심으로 잡고 추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역할이라고 보셨네요. 네. 서유구 선생은 남경여직이라는 원칙, 남자는 밭 갈고 여자는 길삼하는 생산 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선비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꿈꿔 왔는데 조선 선비들이나 조선의 부인들은 거기에 배반하는 그런 삶을 보였잖아요. 맞습니다. 한양이 조금 도시화되니까 논밭으로 안 가려고 그러고 부엌으로 안 가려고 그러고. 근데 그러한 풍조가 우리 서울 한복판에서도 20세기, 21세기에 그런 풍조가 있었죠. 있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풍조에서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부엌으로, 텃밭으로 회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부엌으로 가고, 다시 텃밭으로 가고, 다시 도시 농부로서 자기가 먹을 것을 일부 생산해서 직접 이제 먹고, 그걸 직접 또 조리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북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 문명의 축 혹은 부엌이나 밭, 논에서 유리되려고 하는 우리들을 다시 자연으로, 임원으로, 살림으로 어느 정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런 또 원대한 계획이 그 안에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 소비자인 것만이 아니라 음식 생산자이기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단 하나의 어떤 무슨 박스 텃밭이라도 단 한 평의 어떤 밭이라도 일구면서 생산자의 지위를 화분 하나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서유구 선생, 서유구 선생이 했듯이 콘텐츠 소비자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콘텐츠를 생산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음식을 반드시 기록하고 어디서 봤으면 기록하고 발전시키고 또 그걸 자식들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공유하고 하는 그런 생산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서유구 선생이 말씀하셨던 그 복분 팔기 같은 것도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서유구 선생 같은 그 맞습니다. 지식인, 선비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사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식인이고 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지금 평균 교육 수준이 웬만하면 뭐 대학 나오고 웬만하면 독서, 자기가 알고 싶은 영역이 있으면 다 독서할 수 있는 독서인의 지위를 다 누리고 있는 거고 스스로 정리하고 그것들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더 멀리는 많은 독자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사실 이 책이 번역본이 곧 나올 거기 때문에 7월 중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은 여기 책에서, 찾아보면은 책에서 확인하실 책에서 수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가깝게 접하지 못했던 이런 뭐 동화박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이 이렇게 4권으로 나와서 어디 들고 다니면서 보시기에도 상당히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정리를 한다고 해도 뭐 크게 제가 아쉬운 건 없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북콘서트 온라인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온라인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식문화관에서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여기 올 때. 근데 한식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이거나 어떤 한 시점에 이게 한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 정조지를 번역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이 한식의 현실, 그 한식을 제대로 짚어내고 그 한식을 제대로 향유하고 또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고 매일 잠자리에 들고 하기 때문에 먹고 잠자고 입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공부하고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가장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분야다. 그리고 이 공부를 가장 많이 도와줄 책은 임원경제지고 바로 정조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음식 기록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봤는데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식문화관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기록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앞으로도 시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